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경제 AI 스타트업 분야 영입 인재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영입 인재를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해찬 당대표님과 윤호중 사무총장님, 그리고 최은열, 김병욱, 김병관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경제학 박사 출신 스타트업 창업가 홍정민입니다. 규제나 금융, 빅데이터나 AI 같은 이런 신사업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정말 분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수요도 많고 공급도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편함을 만약에 좀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못 챙겨줘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준비물을 하나도 좀 잘 못 챙겨줄까 봐 아이가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경제가 아주 발전할 것이다, 내 일자리는 반드시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 운영자라든가 전업주부나 워킹맘 그런 분야를 좀 대면하기가 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조금 더 공감대가 더 넓은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선 한 워킹맘의 도전으로 더 편한 스마트 IT 시대를 열어갑니다. 좋은 사람, 좋은 정치. 네, 오늘 우리가 모실 주인공은 금융경제, AI, 스타트업 등 혁신경제 분야 혁신인재 홍정민 박사입니다. 여러분, 홍정민 박사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의 부름에 기꺼이 응해주신 홍정민 박사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8년생 41살 홍정민입니다. 저는 변호사이면서 경제학 박사로서 대기업 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한 경제연구자, 그리고 용복합 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IT 스타트업 AI 법률 서비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저는 정치가 명예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여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용기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을 위해 뭘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 정치 제안을 받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2년 전 다니던 연구소에 사표를 냈습니다. 여유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룬 것은 많았지만 저만 좋고 우리 아이들만 편하고 내 가정의 행복에만 안주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나 제 아이, 우리 가정만 행복해서는 결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그때 생각, 지금도 같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정치 입문 이유입니다. 저는 한국 경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해온 사람입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분야에 투자하며
경영 개선이 필요한 시점과 분야는 무엇인지 연구해 왔습니다.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늘 막히는 벽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 혜택을 입어야 하는 국민이 빠져 있다는 괴리감입니다. 그 뼈아픈 자성, 지금도 같습니다. 그것이 저를 정치로 이끈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연구소에 있을 때 주로 혁신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지만 우리 실생활에는 여전히 3차 산업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습니다. 법률 시장이 대표적인 IT 산업 불모지입니다. 많은 법률 회사들이 있지만 과다한 비용과 높은 문턱으로 법을 모르는 취약계층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접목해 AI를 기반으로 저렴하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것은 파이널 다운을 예상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은 거대 담론일 뿐입니다. 국민 실생활까지의 4차 산업혁명 디자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국회에서부터 세세한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정치 입문 이유입니다. 제 이력이나 타이틀이 꽤 많지만 사실 저는 두 아이 엄마 노릇이 가장 힘든 워킹맘입니다. 저에게도 아이를 낳은 뒤 경력단절 기간이 있었습니다. 매우 절망스럽고 꿈을 잃었다는 상실감으로 좌절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제가 힘들었던 것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력단절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작은 근거라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의 정치 결심 네 번째 이유입니다. 국민을 바탕에 두고 공익적 경제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실생활 4차 산업혁명의 법률적 준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아직 엄마가 그리운 두 아이와 저를 믿어주는 남편, 그리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정민 박사는 우리 당이 경제 분야 전문가 가운데 처음 영입한 분입니다. 또 경력 단절의 어려움을 이겨냈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여성 인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도 경제 전문가,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 인재를 추가로 모시겠지만 41살의 두 아이 엄마라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더욱 반갑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이해찬 당대표께서 감사와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홍정민 변호사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견문을 들으면서 참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 박사의 변호사시고 대기업 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을 하시다가 이제는 AI를 법률 서비스에 적용하는 그런 융복합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한 분이 이제 나이가 41살이신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아주 깊이 천착하시는 것은 참 보통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길만 살아오신 것 같은데 사연을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우셔서 경제학자의 꿈을 포기하고 또 아이를 기르느라 하고
원치 않는 경력 단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길러놓고 다시 또 변호사 시험에 도전하고 경제학자로서 복합 전문가로서 지식을 나누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퍼블릭 마인드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퍼블릭 마인드인데 이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오신 모습이 참 제가 봐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딸하고 나이가 같은데 우리 딸하고는 생각의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딸도 경력 단절자인데 경력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뭘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 홍 박사님은 아주 그걸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많이 참여해 주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는 전문가들이 정치에 참여하셔서 한국 정치에, 한국 경제에 혁신과 도약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민주당이 힘껏 돕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환영의 의미를 다한 홍정민 박사께 우리 당의 당원 당규 책자를 증정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홍정민 박사가 우리 당 식구가 되었음을 뜻하는 의미로 당 배지를 직접 달아주시겠습니다. 네, 크게 박수 쳐주시죠. 이어서 김병우 의원께서 국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정치를 하라는 의미로 홍정민 박사께 목도리를 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최은열 의원께서 환영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민주당 화이팅, 홍정민 화이팅 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홍정민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기자들 질문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과 의원님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 곧바로 기자분들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당 정춘색 공보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춘색 공보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같은 워킹맘으로서 워킹맘의 정치 출발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발언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 혜택을 입어야 하는 국민이 빠져 있다는 괴리감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괴리감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아니고요. 연구를 4년 반 동안 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굉장히 대기업의 그 성장이 아니면 활동이 이런 경제 성장에도 기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수효과 부분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위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해외로 하청도 많이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는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부분 더구나 또 더 비정규직까지 고려를 하면 좀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거라고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를 안 하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민일보 박재영 기자였습니다. 예, 두 번째는 뉴스원 정상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 뉴스원 정상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네. 저 처음에 이제 보도자료 받아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많이 여쭤봤던 부분이고 아까도 여러 가지 부분 말씀하셨는데 경제 그리고 IT 스타트업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본인께서 가장 내가 이 분야부터 가장 먼저 정치에 입문하면 해보겠다 싶은 그런 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느 하나를 사실 제일 꼽기는 쉽진 않지만 제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부분이 이제 IT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가장 크게 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부분 4차 산업 분야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이 직접 느끼려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더 성장이 더 많이 되려면 중소기업이나 그 스타트업 위주로도 좀 많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다른 선진국과 견주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경제 김인혁 기자님. 예, 서울경제 김예배입니다. 그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사실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시지만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시작하는데 발목을 묶었다. 아니면 성장 동력 자체를 잃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 입당을 해서 사실은 법안을 많이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많이 좀 공부를 하고 답변 드리는 게 더 예의에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서비스도 사실은 전통 산업하고 이게 혁신 산업이 좀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과도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저도 두 입장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더 많이 좀 창구가 돼서 제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SBS 박하정 기자님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 SBS 박하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보도자료나 말씀 중에 경력 단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 활동 다시 재개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시험에 좀 도전하기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을 도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사회 구조가 좀 변해야 된다 이런 거는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제가 경력 단절일
때는 지금부터 한 10년도 더 된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사실은 좀 많이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큰 애로로 느꼈던 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서류 전형이나 뭐 이렇게 면접을 봤을 때 이런 뭐 이렇게 기혼 여부를 묻는다던가 뭐 자녀 여부를 묻는다던가 아니면은 공백 부분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이력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보고 서류나 이렇게 면접에서 많이 좀 탈락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뭐 남성분들도 사정에 따라 뭐 아프거나 아니면은 자녀 양육을 통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업에서도 좀 더 너그럽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 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번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네,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님. 네, 저 세계일보 최영창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국회 토론에 나오셔서 이제 블록체인 활성화를 굉장히 강조하셨던데요. 이제 물론 그때 폐해도 옛날에 있었지만은 사실 그런 폐해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너무 한 방에 모든 걸 때려잡느라고 아예 그냥 그 산업 자체를 죽여버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 국회 오시면 좀 어떤 식으로 뭐 양성화, 뭐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저도 문과라서 아주 깊이 있게 알진 못하지만 네, 굉장히 미래 혁신 기술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히나 지금처럼 보안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된다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고요. 그런 중요한 기술인 반면에 그 기술을 제대로 연마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를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수요가 많아져야 그런 개발자들이 그쪽으로 몰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논란 때문에 그 산업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도 있고 아무래도 미래 기술이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아니면 작은 스타트업들이 손쉽게 작은 자본 규모 가지고는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는 일종의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정부에서 먼저 좀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는 앞서 이제 정부에서나 아니면 시장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가상화폐 같은 부분은 좀 최대한 좀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많이 이런 규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저는 좀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 건가요? 네. 삼성연구소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자 내부에서 삼성 출신이라는 부분 때문에 반감,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삼성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계속 한 4년 반 동안 일을 해왔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막 별 선입견 없이 들어가긴 했지만 삼성경제연구소가 한 250명 정도 연구원 규모가 있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전공이 다양해요. 전공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공대 분들도 많고 문화, 예술 이런 분들 박사님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리고 관점도 다양하시고 연구자들의 그런 관점을 좀 많이 이해해 주는 그런 연구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좀 몰라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처음 들어가서 연구한 게 그때 좀 불평등이나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이런
우리나라 세제가 상대적으로 좀 불평등 완화에 기여를 못하는 것 같다. 조금 더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세제가 필요하다. 조세 특약 제한법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좀 수치적으로 입증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좀 대기업 입장에서는 뜬금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재밌어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거기서 그 해에 그 베스트 리서치 어워드라고 최고 그 연구상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삼성에서도 사실은 좀 아까 말한 그 낙수 효과라든가 대기업이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하거나 그런 연구도 많이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감을 가진다는 걸 지금 알았긴 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약에 제 우려가 있다면 저도 많이 노력해서 좀 더 많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제도 개선도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꼭 질문 하셔야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KBS 강나루 기자님. 네. 네, KBS 강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서 죄송하고요. 좀 이른바 스펙이라고 하는 여러 타이틀들을 보시면 러프하게 질문하면 정치를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정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할까요? 그 속에서에 써 있는 것 말고 진짜 왜 정치가 더 힘드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걸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왜 정치하시게 된지 그게 궁금하고 만약에 정치하시게 되면 실제로 국회에 입성까지 하셔야 될 텐데 국회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같은 실질적인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게 있으신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기는 조금 저도 사실은 연락을 받고 너무 의외여서 전 사실 정치 쪽은 크게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많이 놀라기도 했고요. 제가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그동안 이런 법안 발의 같은 것도 많이 도와드렸고 그리고 경제연구소에서도 금융법 관련해서 자문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나 이런 국회의 법안을 위해서 저변은 많이 해서 제가 자격은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왜 하게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그게 저한테도 많이 제 스스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예를 들면 좌절을 했다거나 좀 많이 시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이럴 때마다 계속 변신을 시도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사실은 도움이 됐던 게 결국에는 잘 되어 왔다. 결국엔 잘 될 것이다. 이런 희망과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제가 잘났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제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78년생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쭉 성장해 왔고 뭔가를 했을 때 그만큼 응분의 대가가 항상 주어졌고 이런 전반적인 사회 성장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젊은이들, 저희 자녀들 이런 세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방법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런 걸 이용해서 경제 성장을 좀 더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제가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입문한 계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구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를 계획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많은 질문과 관심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기사 잘 보도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홍정민
변호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고 더 나머지 궁금하신 분은 우리 김성민 비서실장님의 백보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김성환 비서실장님. 네.